안녕하세요, 박현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에코프로를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2차 전지의 테마가 늘 그렇듯 최근 주가는 단기 이평선 아래로 이탈을 좀 보여주면서 흔히 말씀들 하시는 이 캐즘의 여파가 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지금 2분기 영업 손실이 적자 전환으로 바뀌는 이슈를 통해 현재 장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주가는 여전히 힘을 받지 못하고 하락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제가 이전에 기술적 반등은 나왔다 라고는 말씀 좀 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에코프로의 반등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가 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액면 분할할 때의 가격인 11만원 부근까지 돌파를 해준다면 충분히 18만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호흡맹랑한 소리가 아닐까 하는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실 수는 있겠지만 물론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입평이 겹쳐있는 13만원 부근 기술적 반등으로 한 번은 왔다가 조정은 받고 추가로 지지를 받은 후에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시간은 다소 걸릴 수가 있다. 과거에 올라가기 힘든 부분은 명확히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고가가 매번 갱신되는 이러한 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주가의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매물대가 현재 자체가 없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주가를 보여줄 때마다 우리 모두가 수익권이 라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구간은 올라갈 때 모두의 수익이 아니라 올라가게 됐을 때 앞에 위에 윗구간에 물려있던 매물들도 충분히 이 투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당연히 따라올 요인이라고 한다면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그만큼의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수 있는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2분기 실적이라는 우려했던 악재는 끝이 났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을 해서 예시로 이 삼성전자를 좀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일전에 실적이 나쁘다 해서 마이너스 90%까지 찍은 날이 있어요. 찍은 적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 주가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날 이후로 주가는 반등이 시작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1년 이후에 그만큼 실적이 회복이 되었고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보다도 나빠질 수 없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이만큼이나 올라갔단 말이에요. 결국에 실적을 숫자로 보여준 날만 기다려야 하는 만큼 다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걸리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던 기술적 반등들을 포함해 충분히 18만원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크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애초에 에코프로의 주가도 많이 빠졌고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기업들은 주가가 한번 빠지고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비교적 상승의 길이가 길게 오래 가다가 빠지게 될 텐데 에코프로가 언제 어떻게 오르고 빠질지는 100%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제대로 된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 않았다는 걸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게 된다면 적게 나와도 장기 이평선을 넘어가는 구간 13만원 이상 충분히 올라갈 반등의 힘은 보여질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래도 에코프로를 가진 여러분들 비중은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보다 아무래도 물려 계신 분들의 비중이 좀 더 클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오를 거니까 조용히 냅두세요가 아니에요. 무작정 이 홀딩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가는 힘을 확인해보고 추세를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보이게 된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비중을 덜어내는 전략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미래에 대한 가치평가 하면 한번 받았고 받았던 평가를 뱉어내는 과정인 에코프로에서 기술적인 주도주였던 만큼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지만 반등의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는 분할 매매를 통해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따로 텔레그램 방에서 타점 같은 경우 일일이 비중을 실어내는 구간 비중을 덜어내는 구간도 말씀드리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비중을 덜어내자라는 게 에코프로가 당장 나빠서 굉장히 안 좋아서 덜어내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도적 역할로서
굉장히 미래 가치성은 좋습니다. 좋지만 에코프로는 추후 몇 년 뒤에 전기차 시대로 맞이할 시대에 주가의 형태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대세 상승이 나올 종목들 2년 내지 3년 내로도 가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주도주였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4년이나 5년 4년이나 5년에서까지도 시간적인 소요는 충분히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4년 내지 5년의 기간은 기회 비용으로 버린다는 게 아까운 사실이다. 사실로서 그만큼 장기적으로 가는 구간에 시간만 허비하는 입장과 제대로 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추세에 비중을 덜어댄다는 입장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는 분할 매매를 통해 추세를 따라 물량을 줄여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의 리스크도 함께 덜어내는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손실의 리스크는 적어지고 수익의 리턴은 올라가는 대응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제가 에코프로의 타점을 말씀을 좀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의 예측이 되고 그에 맞는 결과값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이때 사세요, 이때 사세요, 이때 사라, 이때 사라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평단가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할 매매,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할 매매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투자함에서 수익, 손실 중요합니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대응을 따라 가지고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리스크의 최소화를 가지고 있느냐 없냐에 따라 수익과 손실의 크기가 달라지듯이 분할 매매가 리스크 방어하는 매매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리스크의 최소화를 구축하기 위해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매매를 통해 투자를 하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두 아울러 타점에 관해 말씀을 좀 전달을 드릴 때 그에 맞는 리스크의 최소화를 우선적으로 기본의 틀로 바꿔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타점을 말씀을 드릴 땐 분할 매매 구간과 그에 맞는 비중 또 이에 따르는 이유까지 모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일일이 체크하시면서 매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수익을 원하신다면 귀찮아도 이것만큼은 꼭 참고하시면서 타점에 대한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의 텔레그램방에 오신 분들에게 모두 저만의 매매법을 강요드리는 내용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격이 좀 다르듯이 지향하고 계셨던 투자의 방법들도 분명히 다를 테니까 제가 억지로 해라 마라 이렇게 강요드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어 주실 때 진행하시면 하는 바람이고 비중의 힘이 뭐 그만큼 제가 대응의 전략 이렇게 타점을 말씀드리는 것 뿐인 거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 비중에 덜어내는 방법이나 홀딩하는 방법 중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텔레그램의 참여 방법은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보이시는 링크를 누르시면 입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텔레그램 방에 오셔서 여러 도움될 수 있는 시황이나 뭐 그만큼의 각종 정보들 또 내가 가진 종목들의 브리핑이나 자료들 꼭 참고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